세트 성적 1세트 때, 2세트 때, 3세트 때, 4세트 때, 5세트 때 과연 어떤 평균적인 득점력이 나오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는 베스트 게임 에버리지. 한 경기 최고 에버리지가 2.045.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선수들의 최고 기록이라면 뭐 한 3점 몇, 4점 몇, 5점 몇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2.045밖에 안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 마르티네스 선수는 아주 폭발적이거나 아주 침체기가 길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잔잔하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이 선수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온 에버리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세트 경기 자체가 자주 끊기죠. 마지막 15점을 득점하는 순간 점수가 멈추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득점을 내다가도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에버리지랑 연관이 돼서 에버리지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죠. 40점, 50점 단판 경기일 때는 이렇게 되는 순간이 딱 한 번이지만 세트 경기에서 풀세트까지 가게 되면은 5차례나 그런 경우가 생기죠. 이긴다고 하면 이제 3차례가 생기는 건데 그런 만큼 에버리지는 조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5점 세트 경기다 보니까 한 세트당 15점, 첫 이닝부터 마지막 이닝까지 선수들이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 압박감 속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에버리지는 좀 낮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1세트는 126이닝 동안 219점을 기록해서 에버리지가 1.738, 굉장히 높죠. 1.7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스트 세트 에버리지는 5점. 이러다가 2세트로 내려가게 되면 득점 자체는 비슷한데 에버리지가 좀 떨어져. 에버리지가 이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돼요. 이닝이 거의 뭐 46이닝 정도가 더 증가를 하게 되면서 에버리지가 1.331로 훅 떨어집니다. 이렇게 돼서 베스트 세트 에버리지도 2.5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3세트 가게 되면 1.7대로 다시 복귀를 하고 4세트는 아예 1.8 중반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었죠. 세트 승률. 마르티네즈 선수가 1세트는 60%대 승률이다가 2세트 50%대, 그러다가 3세트에서는 78% 나오고 4세트는 69%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이 선수가 에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성적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8이 나왔는데 이닝 자체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무려 97이닝입니다. 또 3세트는 오히려 이닝이 더 많습니다. 1세트보다 이닝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1.747로 더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3이닝 만에 끝낸 경기가 2차례가 있었군요. 5세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수치가 있기는 있는데 이닝이 워낙 적다 보니까 풀세트까지 간 경우에만 집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해서 마르티네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세트라고 할 수 있는 1세트, 3세트 이 두 세트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승률도 높고 랭킹 1위를 차지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승패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선수는 유난히 수월하게 이기는데 경기를 질 때는 아주 타이트하게 경기를 다 따라붙어서 지는 이런 아쉬움을 남기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이길 때 아주 어렵게 이기는데 질 때는 또 손쉽게 경기를 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그 선수의 특징을 살펴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뭐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타이트한 경기를 펼쳤는데 졌다. 당연히 결과가 가깝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알수, 점수를 냈는데 이게 세트 득점으로 이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왠지 낭비되는 것 같은, 에너지가 소모된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다음 세트로 갈 때 예열이 됐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너무 손쉽게 예를 들어서 뭐 15대2, 15대3 이런 식으로 졌다. 그러면 뭐 안 좋게 보자면은 너무 손쉽게 내줘서 상대 선수가 기세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좋게 얘기하면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세트에서 집중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의 이제 유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티네즈 선수가 여기가 이제 승리를 한 경기, 여기는 패배한 경기입니다. W는 세트에서 이긴 거고 L은 패한 건데요. 즉 WWW는 세트 스코어 3대 0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뭐 LLWL이라고 나온 거는 1세트는 이기고 1세트는 지고 2세트도 지고 3세트에선 이기고 4세트에서도 다시 져서 결과적으로는 2대 0까지 밀렸던 걸 2대 1로 따라 붙었다가 3대 1로 패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쭉 다 살펴보면 여길 다 합치면 12개가 되고 여길 다 합치면 4개예요. 마르티네즈 선수가 13승 5패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12개, 4개밖에 안 되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최대 5개밖에 안 나와 있죠.
즉 이거는 5세트까지 갔을 때 유형을 뜻합니다. 결승전 가면은 7판 4선승제잖아요. 마르티네즈 선수가 결승전을 2번을 올라갔고 풀세트 경기를 2번 했기 때문에 7세트까지 간 경기 2개는 뺐습니다. 그래서 승리에서 한 번 빠지고 패배에서 한 번 빠지게 돼서 총 승패 유형은 5세트까지 간 거는 12번과 4번 총 16번을 남기게 됐습니다. WWW 스윕이죠. 3대 0으로 이긴 경기가 5경기가 있습니다. 이 5경기는 프레데릭 쿠드롱 선수와 필리포스 카시토코스타스 선수와 똑같이 5번씩인데요. PB 투어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1, 2, 3위 선수들이 5번씩으로 가장 많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WWLW 2대 0을 먼저 만들고 한 세트 내준 다음에 네 번째 세트에서 승리를 따는 경기가 한 번 있고, 그리고 1대 0으로 출발을 했지만 2세트에서 1대 1이 됐고 나머지 3, 4세트에서 승리를 따는 게 4번이나 돼서 또 30.8%가 나온다. 마르티네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2세트에서 에버리지가 조금 낮고 3세트, 4세트 가서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긴 경기가 많기 때문에 2세트에서 진 경우가 많고 3, 4세트에서 이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버리지가 그렇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세트에서 굉장히 잘 쳤지만 상대 선수가 더 잘 쳐서 그렇게 질 수도 있는데, 일단 마르티네즈 선수는 2세트에서 에버리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진 경기가 많고 이런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해서 30.8%라는 기록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위에 거 3개 쭉 살펴보면 1세트 다 이겼죠. 1세트 다 이겨서 총 10경기, 그리고 우승을 할 때도 엄상필 선수와 경기했던 메디힐 PB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할 때도 그때도 1세트를 따냈습니다. 11번 1세트 따냈을 때는 바로 11경기를 다 승리를 가져갔던 괴력을 발휘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승리를 한 케이스 중에 첫 세트를 2번 내줬지만 이긴 적이 있습니다. 여기 LWWW 첫 세트 내주고 나머지 세 세트 내리 따낸 건 고바야시 히데야키 선수와 경기를 할 때 만들어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2세트를 내리 내줬는데 3세트를 모두 따낸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박인수 선수와의 경기일 겁니다. 박인수 선수와 경기를 마르티네즈 선수가 2번을 했는데, 박인수 선수와 처음 경기를 한 게 1차 대회였던 파나소닉 오픈이었죠. 그때 풀세트까지 가서 진 적이 한 번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박인수 선수와 한 번 더 경기를 했는데 그때는 2세트를 먼저 내줬지만 나중에 3세트를 다 따라붙으면서 풀세트 경기를 또 하게 됐고, 이때는 승리를 거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배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은 첫 세트, 둘째 세트 다 내준 다음에 한 세트 따라 붙었지만 역부족이죠. 그 다음에 한 세트를 더 내주면서 한 번 졌고, 그리고 2세트를 내리 내준 다음에 2세트까지는 따라 붙었지만 한 번 지게 된 게 또 한 차례. 이게 또 아마 박인수 선수한테 당했던 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박인수 선수와는 2번 경기를 했는데 풀세트 간 게 무려 2차례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면 뭐 서로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첫 세트 내주고 두 번째 세트는 따라 붙었지만 나머지 2세트 내리 내주면서 진 게 또 2차례 만들어지면서 총 4차례 20%, 20%, 40%, 그리고 여기에 김병호 선수에게 패했던 거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김병호 선수한테 질 때는 제 기억으로는 첫 세트 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세트 이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세트 지고 여섯 번째 세트 따라 붙고 마지막 세트에서 졌을 거예요. 이때가 7대 1까지 갔다가 7대 11로 10점의 하이런을 맞으면서 졌던 기억이 있죠. 마르티네즈 선수의 경기 스타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통 선수들이 이긴 경기가 있고 지는 경기가 있잖아요. 이길 때는 이렇게 이기는데 질 때는 이렇게 진다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이길 때는 화끈하게 이기고 질 때는 아주 타이트하게 따라 붙어서 아슬아슬하게 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선수는 이길 때 아슬아슬하게 이기는데 질 때는 화끈하게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각 세트고요. 1, 2, 3, 4세트까지 있고, 세트마다 이길 때 득점, 이닝, 실점, 에버, 질 때마다 득점, 이닝, 실점, 에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AOC라고 하는 것과 AOL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평균 득점, 그 얘는 평균 실점입니다. 그리고 얘는 득점을 실점으로 나눈 거죠.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5점으로 이길 때 몇 점 정도를 실점을 했는가 라는 겁니다. 즉
이 선수는 이길 때는 15대 6이나 15대 7로 이겼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질 때는 15대 7에서 15대 8로 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비율로 치자면은 상대 선수보다 2배 넘게 득점을 했으니까 2.23이 나오는 거고, 상대 선수에게 15점을 내주는 동안 7.7점을 따냈기 때문에 이걸 또 비율로 치자면은 약 0.51 정도의 비율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때는 장타율이 15%, 질 때 장타율이 4.3%, 1세트 기준입니다. 그리고 공타율이 35%, 공타율이 55%로 질 때와 이길 때 공타율이 약 20%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상대 선수에게 얼마나 압박을 많이 가했는가, 41%, 31%로 여기에서도 또 10% 정도가 차이가 나는군요. 2세트로 넘어갑니다. 2세트에서는 이길 때 에버리지가 1.456으로 좀 줄어들죠. 하지만 질 때는 에버리지가 큰 차이가 없어요. 1.149, 1.145로 거의 대동소이하죠. 2세트에서는 이길 때 15대 10, 질 때는 마찬가지로 15대 10, 거의 비슷합니다. 이길 때 2세트에서는 이길 때도 장타율이 9%가 채 안 됩니다. 자신의 평균 장타율보다 한 2% 정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공타율이 37%로 다소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이닝이 길어졌다는 것 자체가 공타가 많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질 때 공타율은 오히려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공타율이 굉장히 많이 치솟는군요. 49.5%로 1세트에 비해서는 8%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질 때도 마찬가지로 상대 공타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격력이 좋아졌던 3세트와 4세트 살펴보면 3세트 이길 때 1.981, 그리고 4세트는 2.25로 굉장히 좋습니다. 질 때는 평균적으로 1.1 초반 중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 이길 때 3세트에서 이길 때는 1.98이면 에버리지가 굉장히 높은 거에 비해서는 15대 9에서 15대 10 사이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4세트에서는 15대 7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트, 4세트 가면 그만큼 집중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주 끈질기게 경기를 해서인지 진다 하더라도 11대 15로 지고 11대 15로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타율도 3세트에서는 16%, 4세트에서는 20%대로 올라가고, 진다 하더라도 7.5%, 8.1%로 굉장히 높습니다. 공타율도 37%, 그리고 아예 4세트에서는 31%로 아주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상대 선수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공타율 같은 경우에도 3세트와 4세트에서는 38.7%, 40%로 평균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즉 상대 선수를 압박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그만큼 나의 공격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을 해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르티네즈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한 10분, 20분 정도 계속 보셨을 텐데, 녹화 시간은 지금 35분, 37분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덜어내겠지만 간단하게 세 줄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마르티네즈 선수의 특징,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이 선수는 에버리지가 일단 안정적이에요. 크게 높거나 크게 낮은 경기가 없다. 이 선수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라는 두려움을 이제 안겨줄 수가 있는 요소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경기를 플레이를 해서 상대 선수를 압박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실제로 경기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도 무너지지 않지만 한 세트에서 또는 한 번 하이런을 칠 때에도 아주 안정적으로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자신이 생각한 그대로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선수입니다. 이런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20대에 난다긴다는 선수들을 제치고 또 우승을 차지하고 시즌 랭킹 1위까지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두 번째 특징, 집중력이죠. 집중력은 앞에 있는 안정감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집중을 꾸준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집중력을 유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티네즈 선수의 집중력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큰 대목은 포지션 플레이예요. 실제로 이 선수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매 순간 포지션을 노리고 있구나,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사를 해내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런 집중력을 바탕으로 샷들을 계속 샷들을 계속 성공을 시키고 이게 포지션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장타율도 10%를 훌쩍 넘기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모든 선수가 쿠드롱 선수 같을 수는 없는데
쿠드롱 선수가 경기하는 걸 보면 그냥 이렇게 치면 저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자연스럽게 하는 느낌이잖아요. 반대로 마르티네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하면 저런 결과가 나오니까 나는 꼭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머리를 쥐어 짜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샷 자체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런 집중력이 있다라는 게 마르티네즈 선수의 두 번째 특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공수의 밸런스가 좋고 강약의 밸런스가 좋고 부드러움과 딱딱함의 밸런스가 좋은 그런 선수가 마르티네즈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미세하게 당점 조절을 하고 미세하게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그 공을 가장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마르티네즈 선수인데, 이게 안 될 때는 또 아주 힘이 넘치게 아주 파워풀하게 강약 조절로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밸런스가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좋은 모습 또 좋은 성적을 꾸준히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다 보니까 이 선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게 뭐 여러 선수들이 있고 정말 뭐 신의 경지에 있는 그런 선수들도 있겠지만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그 특징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 레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정점을 프레데릭 쿠드롱 선수 5점으로 찍는다 하면은 다비드 마르티네즈 선수가 5점까지는 아니어도 4.5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 0.5점이라는 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0.5점 쿠드롱 선수 정도의 경지에 오르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하지만 이제 30살밖에 안 된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또 어쩌면 지금의 쿠드롱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구 선수 소개, 첫 번째로는 PBA 투어 시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비드 마르티네즈 선수를 짚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다각도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만족스러우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더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 재밌네 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더 재밌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연구를 좀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즌 랭킹 2위, PBA 투어 시즌 랭킹 2위인 프레데릭 쿠드롱 선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